안녕하십니까. 요즘은 김문수인데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지사님 있잖아요. 경기도지사. 이분이 고용노동부 장관 이제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데 여기에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죠. 환노위. 민주당이 환노위원 중에 아주 이제 가짜뉴스 제조기로 총망받는 참 이제 이용우라는 국회의원이 있어요. 이용우. 이자가 이제 민주당의 환노인데 이자가 앞으로 장경태하고 더불어서 가짜뉴스 제조기로 상당히 새롭게 등장하지 않을까. 진짜 저는 이런 게 위선자, 사기꾼, 범죄자는 처음 봅니다. 이용우라고요. 이런 데 의원은 처음 봐요. 장경태하고 거의 능가할 것 같아요. 제 방송을 선거 때부터 총선 때 계속 보신 분들은 이용우 하면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사건 500건을 누락해 가지고 이제 갑자기 신고했다. 탈세. 그때 기억나시죠? 인천 서구 이용우 변호사인데 왜 사건을 갖다가 500건을 한꺼번에 선임의 신고서를 내 가지고 크게 문제됐던 저는 그때 바로 이제 공천 취소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대로 공천을 밀어붙여 당선됐는데 지금 이용우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수사가 이제 막바지에 왔다. 아마 이제 기소는 100%다. 변협에서도 조사하고 있다. 요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이용우가 최근에 얼마나 김문수 장관에 대해서 이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지. 이자가 처음에 이용우 이자가 어떤 자냐면요. 나이도 어려요. 나이는 이제 1974년생입니다. 고향은 이제 전라도 완주, 전라북도 완주. 그리고 이제 완산고등학교 넣어서 서울대 사범대학에 수학과 나왔어요. 서울대 사범대 수학과 넣어가지고 인하대 로스쿨을 넣어가지고 이제 변호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법무법인 창조의 파트너 구성원 변호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조의 구성원 변호사. 나중에 또 월급 받는 변호사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자꾸 변명하니까 구성원 변호사들이 되어 있습니다. 법무법인 창조.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좌파 변론 좀 하다가요. 근데 자기는 인권 변호인 것처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성폭력 범죄도 변호를 많이 했더라고요. 했어요. 이자가 이제 공천을 받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자가 김문수 지사에 대해서 뭐라고 가짜뉴스를 많이 퍼뜨렸냐? 이거는 이제 제가 따로 또 한번 다뤘죠. 옛날에 김문수 지사가 이제 유튜브 해가지고 4년 동안 5억을 챙겼다. 이게 퍼뜨린 게 가짜뉴스. 원래 해당 10만 원 받아갔는데 제가 옛날에 방송했잖아요. 이자가 이용우입니다. 이용우. 그 외에도 이제 이용우가 거짓말인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앞뒤 잘라가지고요. 이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 이제 김문수 지사가 이제 청년들하고 소통하면서 이제 요즘 인구 문제 애를 안 낳잖아. 결혼도 안 하고. 결혼 안 하고 저출산 되니까 나라가 인구 감소로 심각한 위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문수 지사가 요즘 젊은이들이 개만 사랑하고 이제 애를 안 낳는다 걱정이다 이랬더니 앞뒤 다 잘라가지고 개를 사랑해서 애를 안 낳은 것처럼 이렇게 가짜뉴스로 몰아붙이는 이런 자가 이용우입니다. 앞뒤 좀 들어봐. 우리 인구 감소 얼마나 심각한지 저출산 문제. 그게 지적하는 본질 아니야. 저출산 문제. 어디서 이게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과거에 건국절을 했다. 아니 건국절이 뭐가 문제냐고. 건국절 주장이. 그러고 이제 세월호 비하했다고. 아니 이것도 세월호 앞뒤 보면 도대체 돈을 국민 혈세를 그만히 써가지고 세월호 새로운 조사가 밝히는 게 뭐냐고. 그냥 말만 하면 딱 앞뒤 다 잘라버리고 좀 자극적인하게 따와가지고 그렇다. 이런 식으로 조작하는 이런 자가 이용우입니다. 이용우. 근데요, 이용우가 지는 어떤 자냐? 참, 이게 혐의를 보니까 진짜 이게 혐의가 중대한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어요. 이용우가요,
참고로 이제 이거 신고 재산이 14억입니다. 어린 나이에 뭐 적은 건 아니죠. 14억인데 근데 이거 5년 동안 납부한 소득세가 1,200이에요. 야, 참 이게 이거 야 이용우 그 사건은 엄청나게 많이 했던데 5년 동안 낸 게 1,200이냐? 그럼 1년에 200만 원 정도 낸 거네. 5년 동안에 1,200 냈습니다. 근데요, 이자가요, 지금 현재 이거 인천지검 형사 6부에서 조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또 이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거 변협에서 이제 서울 변협에서 대한변협에다가 이제 이거 징계를 요청한 거예요. 그 혐의가 뭐냐? 이 이용우 변호사 이자가요 2013년부터 10몇 년 동안 변호하는데 자기가 변호했다고 이제 이거 선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 변호사 협회에서 발행하는 이제 이거 인지가 있어요. 우표처럼 변호사 협회 이거 우표를 3만 원 주고 삽니다. 5천 원부터 3만 원까지 있어요. 간단한 거는 5천 원, 만 원, 2만 원, 3만 원까지 우표를 사가지고 이게 이거 위임장 우리가 변호사 선임하면 위임장을 제출할 때 우표를 붙인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그 우표를 살 때마다 국세청으로 통보가 돼요. 국세청으로. 그러면 이제 이 사건을 이 사람이 몇 건 선임했구나. 그러면 이제 변호사 협회에서는 여기에 또 수입이 되잖아요. 우표를 파니까. 그러니까 변호사 협회는 수입이 돼가 좋고 국세청에서는 이제 몇 건 선임했는지 아니까 아무래도 이게 탈세를 좀 막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반드시 원래는 붙여야 됩니다. 우리가 위임장 낼 때 이거 안 붙이면 판사들이요. 왜 이거 안 붙이냐고 다시 붙여오라 합니다. 근데 이제 경찰이나 또는 이제 검사들은 잘 안 보더라고. 근데 위임장을 냈는데 반드시 이걸 꼭 붙여야 되는 거는 또 의무는 아니고 변협에서 이제 편의상 예산 때문에 붙이는 것도 있고 또 탈세를 막기 위한 목적도 있는데 이거 안 붙여도 이게 그냥 변호사 선임 인정해 주는 데도 많아요. 근데 깐깐하게 보는 이제 판사나 검사들은 왜 이게 안 붙어 있냐, 우표가.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근데 요걸 이게 그 선임계에다가 경유정, 이걸 이제 우표를 경유정표로 합니다. 정표. 경유했다, 변협을 경유했다 이 말이죠. 경유정표. 정가할 때 경유정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 이게 몇 건 선임했는지는 대부분 다 붙이니까. 근데 이용우가 이걸 이게 2013년부터 15개만 붙인 거예요. 변협에 경유증을 붙인 게 15건, 15건.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거 총선이 공천이 되니까 갑자기 그동안 누락된 경유증을 500개를 붙였다. 이게 뭡니까? 이게 500개를 그러면 경유증 안 붙이고 위임장을 냈다는 거 아닙니까? 500건을. 야, 이런 거 처음 봅니다. 이거야말로 이게 탈세범 중에 탈세범이고, 그 다음에 그 변협에서도 열받죠. 500건이면 이게 한 개 3만 원 잡으면 사보시면 1,500만 원 수입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자유대한호국단에서 고발한 건데, 인천지검의 그 형사 6부에서 수사하는데 중요한 게 사상 최초로 변호사협회를 압수하겠다. 변호사협회를 압수하겠다니까 검찰에서. 근데 이제 변협에서 우리 자발적으로 줄게. 우리도 피해자다. 변호사협회도 피해자야. 왜 500개 경유증을 붙였으면 1,500만 원 수입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임의로 제출해 주는 바람에 집행은 안 했지만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겁니다. 우리 변호사 수사한다고 사상 초유로 변호사협회까지 압수수색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서울지방변호사협회에서도 이게 너무 황당하니까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구한 거죠. 그런데 이걸 다 이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지금 조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용우는 이게 뭐라고 변명하냐? 꼭 이게 좌파들이 보면 꼭 죽었다 깨 이상한 범죄자들에게 꼭 이번 사례가 또 뭐 변명을 해. 근데 일반인들이 보면 속을 수도 있어. 좌파들 특히 대깨무이나 뭐 개딸들이 보면 이게 진짜 속을 수도 있어. 근데 우리 법조인들이 보면 절대 안 속지. 뭐라고 이게 변명을 하냐? 일어나서 당시에 소속 법무법인에서
대표 변호사 이름으로만 입력하다가 나중에 개별 변호사를 추가 기입했을 뿐 전혀 탈세는 없었다. 이 무슨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소속 법무법인에서 대표 변호사 이름으로만 입력하다가 나중에 자기를 개별 변호사를 추가해서 기입해서 500건을 했다. 그러면 자기는 월급 받는 변호사니까 적을 필요 없다. 뭐 이게 들어보면 그럴듯한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와, 우리 로펌에 있는 사람 다 알잖아요. 로펌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로펌에 민주에 있고 이자는 이용호는 이제 법무부인 창조에 있었다. 거기도 월급 받는 변호사도 아니래. 구성원 변호사고 자기가 써놨는데 그 이력서에 구성원.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이제 저희가 법무부인 민주잖아, 제가요. 민주에 70여 명 변호사가 예를 들어 있다. 그러면 이제 민주에 누가 선임하든 그 이제 경유를 해야 되거든. 변호사협회 경유 3만 원까지 한다 했잖아요. 5천 원부터. 그거는 이제 인터넷으로 경유를 하는데 그 경유할 때는 이게 이름을 안 적어요. 대표 변호사 이름도 적을 필요 없고 제 이름도 적을 필요 없고 누가 선임했든 그냥 법무법인 민주가 변호인이기 때문에 그냥 법무법인 민주 이름으로만 들어갑니다. 거기에 무슨 대표 변호사 이름을 적고 나중에 자기 이름이 빠지가 추가로 적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거 그냥 경유증 만들 때는 그 법원에 내는 위임장에는 이제 뭐 담당 변호사가 뭐 이용우다 서정욱이다 이런 게 적죠. 몇 명을 적죠. 그거는 이제 그 위임장에 담당 변호사를 적는 거고 우리가 변호사협회를 경유하는 경유증을 만들 때는 변호사 이름을 적을 필요도 없고 그냥 법무법인 민주 이름으로 3만 원짜리 경유증을 사서 붙이는 이런 구조입니다. 이게 500건이 누락됐다는 거예요. 이게 500건이 야 이용우 뭐 말이 되는 변명을 해야지 500건의 경유정표를 왜 안 붙이냐고 너 법인에서 그걸 왜 이번에 붙이느냐고. 경유정표 안 붙이고도 위임장 내면 변호할 수 있지. 할 수 있지 뭐. 위임장은 내니까 그게 의무 위임장 효력과는 관계없으니까. 근데 그게 탈세 의도나 아주 불순한 의도 아니냐 이걸 지금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그게 뭐 세무조사나 이런 문제지 그게 그 범죄라 이렇게는 단정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탈세는 단정할 수가 없지. 왜? 경유증 안 붙일 때도 세금은 낼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자기 무덤을 파버린 거예요. 이용우가 자기 무덤을 팠는데 뭐라고? 해명한 게 허위사실이다 말이에요. 해명이 이게 500건을 갑자기 경유증을 붙이니까 이제 그 총선 때 공천할 때 이자가 이용우가 이제 그 영입될 땐 말이 많았잖아요. 그때 우리 박종진 앵커하고 붙었거든요. 인천에 박종진. 근데 그때 뭐라고 페이스북에 글 올리냐? 나는 월급 변호사에 불과해서 경유할 필요가 없다. 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걸로 선거법에 걸린단 말이야. 야, 나는 월급 변호사에 불과해서 경유할 필요가 없다. 일단 월급 변호사인지 아닌지도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 왜? 자기 구성원이 했으니까. 그리고 이게 국회의원까지 출마하는 나름대로 이름 있는 변호사가 월급 변호사다? 이것도 의심이 가죠? 왜? 구성원 파트너면 월급 변호사 아니다 말이야. 자기 사건. 자기가 맡은 사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노동사건들. 근데 월급 변호사다? 자, 그거는 양보해, 100번 양보해. 그렇다 치고, 야, 이영우, 월급 변호사든 구성원 변호사든 네가 대표 변호사든 경유 정표하고는 아무 관계 없단 말이야. 그거 너 인정 안 해? 야, 경유증 붙이는데 네 월급 변호사인지 구성원 변호사 뭐가 중요하냐? 그게 네 이름 들어가냐? 너가 법무부의 창조 이름으로 경유증만 붙이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월급 받는 변호사가 왜 노느냐고 그 이야기에 경유증 안 붙인 거야. 그냥 경유증 우리 탈세 의도로 안 붙였습니다 하면 끝난 거지. 그게 월급 변호사니까 붙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게 허위사실이란 말이야. 이거는 제가 보기엔 아마 변호사들은 다 알 겁니다. 그 경유증이 그러면 월급 안 받는 변호사 이름만 적고 월급 받는 변호사 이름을 뺍니까? 그리고 500건 동안 그러면 이름이 빠졌다가 왜 이게 이름을 갑자기 500건을 집어였습니까? 왜 그럼 15건 똑바로 신고했고 500건 누락했다가 갑자기 500건을 하느냐고. 처음부터 할 필요 없으면 500건도 안 해야지. 왜 늦게 갑자기 해? 앞뒤가 맞는 변명을 해야지. 월급 변호사는
경유증 할 때 신고할 필요 없다면서. 근데 왜 갑자기 500건 밀린 걸 한꺼번에 하느냐고. 필요 없으면 안 하면 되지. 그리고 옛날에 왜 15건 했냐고. 필요 없는데 왜 했냐고.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어디 이게 궤변도 이런 유분수지, 이런 궤변으로 빠져나가려면 이게 됩니까? 이게 허위사실이란 말이에요.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 이런 자각이 김문수 장관 후보자 보기에 뭐 사퇴라 뭐 저쩌고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로 앞뒤 잘라가지고 이런 게 공격을 하고 있어. 전부 다 가짜뉴스입니다. 김문수에 대한 것도. 본인부터 사퇴해. 니부터. 지금 이게 수사 들어갔잖아. 그럼 변협에서 징계하겠지. 변협 돈을 네가 해문 거야. 500건 돈 안 냈잖아. 경유증. 그거 변협에 피해 준 거 아니야. 500건. 그것도 빠져나갈래. 그것도 변호사 협회 가서도 너 해명할 때 아이고 나는 월급 받는 변호사니까 필요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왜 500건 신고했냐 물으면 뭐라 할래? 그냥 국회의원 출마하니까 500건 신고했습니다. 이럴 거야? 어디 말이 안 맞잖아. 변호사협회에서 뻔히 아는데 뭐라고 해명할 거냐고. 국민들한테 그걸 속이면 국민들은 잘 모르지 시스템을. 일반 국민들을 속아 넘어가도 변호사협회는 어떻게 해명할 거냐고. 그 다음에 검찰 수사는 어떻게 빠져나갈 거냐고. 그리고 너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 월급 받는 변호사는 필요 없다면서 왜 갑자기 500건 신고하느냐 이 말이야. 그리고 옛날에 15건 왜 신고했냐고. 그리고 소득세가 어떻게 1200이 돼? 1200이 5년 동안 말이 돼? 재산은 14억인데 신고 재산만 말이 되느냐고. 앞으로 이자가 진짜 환노위에서 황당무계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데 본인부터 빨리 저는 사법 처리해야 된다. 지금 이제 뭐 이자가 원래 공천이 취소돼야 되는데 그냥 밀어붙이는데 당연히 저는 이제 뭐 이재명이가 밀어붙인 거니까 이번에 재판으로 배치를 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